한 7시간 차를 탄 것 같은데, 아마 20대 때 하루에 12시간씩 무술을 안 했으면은 견디기 어려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원래 제가 아주 쉽게 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 설문지를 강의 때마다 항상 받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3개의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렸었는데, A, B, C, D, F로 따지면 D입니다. A, B, C 학점도 아닌 D 학점.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원했던 질문들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질문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오늘 원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아까 급하게 고쳤어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 초보적인 얘기, 기초적인 얘기를 다시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 뭐냐면요. 제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보니까, 질문지를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러시죠?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 얼마나 될까요? 꽤 많으시네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이제 지저스 하면서 이제 연결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 어렵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 이런 겁니다. 저는 누구냐면요. 저기 이제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생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기자는 아니고요. 저는 기자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북한 관련해서, 통일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글을 쓰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은 통일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 개 질문이었군요. 첫 번째는 평화체제라는 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요즘 한창 얘기 나오는 이 평화체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보니까 한 70%가 다 해야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평화체제는 지저스 아미 때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개념이죠. 그런데 70% 정도는 평화체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답을 하셨고, 우리 6.15 선언, 14선언, 이 연방제 같은 이 남북 사이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시작이다도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 이 단계에서 반드시 북한 사람들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것도 한 절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정확한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통일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해도 개념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 기도가 지속적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한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통일은 하나가 아니죠. 통일은 2가지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우리가 흔히 영적인 분단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이데올로기가 달라진 거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거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주체사상 시스템입니다. 예. 잘 보이세요? 네. 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기도하는 기분이군요. 암실에서 기도하는 기분. 제가 약간만 보이게 할 수 있는 거면 그래, 이 정도는 알겠네요. 우리가 이래도 잘 보이시죠?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통일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제 대한민국에 통일하겠다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꽤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일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아본다 해도 어떤 방향으로 통일하자 그러면 양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데올로기 갈등은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에요. 대한민국의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사실은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죠. 뭐 종북 얘기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북이나 친북 이런 얘기들이 왜 갈라지느냐?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안다는 게 한반도에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영적 문제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반드시 누군가를 다치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분별하고 열심을 내야 되겠죠.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얘기하지만 통일은 하나가 아닙니다. 남한, 북한, 이 이데올로기가 갈라져 있는 두 체제가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남한의 이데올로기로 될 수도 있고 북한의 이데올로기도 될 수가 있어요. 정확히 두 가지가 나오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통일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요약하면 자유통일이라고 하고, 북한이 얘기하는 게 이제 적화통일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그래서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이거 기니까 평화통일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자유죠. 자유민주주의가 남한만 아니라 북한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좀 더 정확한 설명은 자유통일입니다. 이 네 자로 줄이면. 단지 이거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단보다 목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통일할 때 다 돼가지고 애매하게 얘기하면은요, 우리 말이 이게 다 영적인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 하면은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고 나쁜 말 하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죠. 우리가 정확히 표현해야지 통일이 됩니다. 우리가 막연히 통일하자고 하고 복음 통일이라고 애배부리게 얼버무려버리면은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시죠. 대한민국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평화통일. 요약하면 자유통일이에요. 복잡하게 갈 것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또 반대편에 있는 적화통일하자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야 되니까, 내가 논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식이 짧고 지혜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매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지금 많아요.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통일은 자유통일 말고는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려면 대한민국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 차를 많이 타거나 약간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는 말이 좀 세게 나가는데 좀 이해하시죠. 그래서 좀 부드러워질 겁니다. 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그래? 그렇구나. 이 화면 뒤에 네. 남한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게 헌법인데 남한 사람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사람도 국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한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 것처럼 북한 사람도 누리게 하라는 게 통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한 사람만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도 자유를 누려야 된다. 남한의 자유가 북한에 올라가야 된다. 남한의 하나님 부를 자유, 예수님 부를 자유가 북한에 올라가야 된다는 게 자유통일이고, 반면에 이제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한 헌법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북한 체제의 목표는 헌법 서문에 나와 있듯이 주체혁명 무역입니다.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남한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건 북한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정확히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유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화적으로 자유통일을 하려면요, 사실은 이게 조금 줄여주면 됩니다. 평화적으로 자유통일을 하려면 사실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급하게 만든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우리가 북한의 정권과 주민이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시켜야 통일로 갈 수가 있어요. 북한 정권과 주민은 왜 다르냐?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집단이죠. 우리 일제시대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조선의 민중들이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 이 조선의 민중과 같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제와 같은 개념이 북한 정권이에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 이 조선 민중들을 돕는다고 해서 북한 정권에 아무리 많이 돈 줘봐야, 이 일제 정권에 아무리 돈을 줘봐야 조선 민중들이 살아나지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주민과 정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자유통일을 하려면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시켜서
북한의 자유가 선포될 수 있게 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요. 북한 정부는 망해야 돼요.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 통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거를 우리가 무력을 쓰고 완력을 쓰고 폭력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유가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통일하라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딴지 보시면 이건 헌법에 나온 원칙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 통일하는 건 간단해요. 봉쇄해야 돼요. 북한 정권을 계속 쪼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체제가 못 견디게 만들어요. 못 견딘다면 어떻게 하느냐? 못 견디면 둘 중에 하나죠. 북한이 지금 돈도 없고 쌀도 없고 비료도 없는데 우리가 계속 봉쇄에 들어가다 보면 못 견디고 개혁 개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제일 좋아요. 그렇겠죠? 근데 개혁 개방 안 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목표는 뭐냐?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거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죠. 북한한테 그냥 뭐 이제 망하게 하겠다, 끝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그럴싸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비핵 개방 삼천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 때는 한반도 실외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포장지 까보면 요 얘기예요. 북한 정권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하느냐? 북한을 계속 고립시키는 겁니다. 봉쇄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정부에서는 이제 부드럽게 표현할 때 변화가 있을 때 지원합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자유가 보장되는 변화가 올 때 그때만 지원하겠다. 이게 한반도 실외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비핵 개방 3천이에요. 변화가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화가 있을 때 지원을 한다. 이 북한 정권입니다. 북한 정권을 봉쇄하고 압박하고 고립시킨다. 자, 그런데 북한이 고립되고 압박되고 봉쇄되면 못 견디겠죠. 자, 그러다가 얘네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천안함 봉도 사건처럼. 그때는 막아내요. 이게 억지입니다. 그래서 봉쇄하고 억지하면 통일로 가는 거예요, 사실. 간단합니다. 자유통일.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북한을 변화시킨다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정권이 못 견디겠다고 하면서 개혁 개방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안 하겠다 그러면은 갑자기 무너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만하게 변화하면 좋지만은 완만하게 변화하지 않을 거면 급격하게 변화해서 급변사태라고 그러죠. 체제가 붕괴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통일하기 위해서 그것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사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 물리적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히 막아내요. 그래서 이제 한미동맹이 중요한 거죠. 자유 통일하려면 이런 방법이 원칙입니다. 이거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양하게 표현해 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하고 정반대인 햇볕 정책이라는 건 뭐냐? 북한을 변화가 있건 없건 간에 지원하겠다는 거죠. 이 햇볕 정책은.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햇볕 정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 변화가 있을 때 지원하자는 건데, 그리고 북한이 도발하면 억제하자는 건데, 북한에 변화가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지원하자는 게 사실은 햇볕 정책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 통일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북한에 자유가 없는 저 시스템이 더 강해지면 통일이 될까요? 그럼 그 통일은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입니까? 아니면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통일입니까?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 후자가 가깝겠죠. 그래서 햇볕 정책은 뭐냐면 그냥 북한에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주는데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줘서 좀 좋게 얘기하면 그냥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뭐 이거를 아주 냉혹하고 냉정하게 표현하면은 반통일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자면 북한이 깡패니까 깡패들한테 돈 좀 조금 줘서 좀 얌전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햇볕 정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통일을 하려면 전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망해가고 끝나가기 때문에 통일로 가까워지는데 망해가고 끝나가는 북한 체제를 돈 주고 쌀 주고 빌어줘서 다시 살려내게 되면은 통일은 멀어지는 거예요. 왜? 남한 북한이 이념, 사상, 시스템이 달라서 달라진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 통일과 적화 통일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북 지원, 이거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주민들한테 안 가고 정권으로 들려간다는 얘기가 많은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역시 제가 질문을 약간 꼬아놨을 때 3분의 1이 해야 된다고 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 북한에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자,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 지원을 할 때는요, 북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의 변화가 있을 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변화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면 북한 정권의 이 포갑적인 시스템은 점점 강해지겠죠. 이런 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독일 예를 들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서독이 동독에 지원을 하고 서독교회가 동독교회에 지원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달랐죠. 반드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3가지 절대 안 된다는 원칙, 이 조건을 지켜가면서 지원을 해줬어요. 이 3가지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이 뭐냐?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한국 정부나 한국 교회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태인데, 첫 번째, 동독, 이 서독하고 동독하고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 동독이 원하기 전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투명성은 뭐냐면은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때 원하는 지역에 가서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수용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 회유되고 협박돼가지고 끌려간 9명의 라오스 꽃제비들 포함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지원하겠어요. 제가 대북 지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저도 통장을 만들었지만 제가 지난 2년 동안 모은 돈이 한 700만 원 됩니다. 북한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북한 애들 살리려고 모아놓은 돈이에요. 지금 쓰지 말고 북한 제재 무너진 다음에 북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쓰라고 제가 법률을 합니다. 지금 주는 것은 투명성 보장이 안 돼요. 지금 북한에서 굶어주는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거의 다 나온다고 합니다. 90년대 중후반 같은 대량 화산은 지금 안 나옵니다. 90년대 중후반 사진 영상 들고 다니면서 북한 사람 돕자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주 제가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지금 그런 일 없어요. 장마당 경제 때문에 굶어 죽는 지경까지는 안 갑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어디서 나오느냐? 수용소에서 나와요. 그리고 일부 꽃제비들, 그리고 접경지대, 돼지 사료 같은 거 먹는 사람들.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식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투명성이 보장돼요.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 북한은 이거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지역, 북한이 원하는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주는 거 아니에요. 무작정 주는 거 아닙니다. 무차별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원이라고 생기는데 아무리 식량을 준다고 해봐야 나중에 이게 다 군부들을 가져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성이 보장이 돼요. 그리고 독일이 지켰던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변화가 있을 때 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변화가 있을 때 지원해야 된다는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서독하고 동독하고 나눠져 있다가 동독에 넘어오려고 서독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국경지대에 있는 자동총 발사기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자동총 발사기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치범들 3만 명을 포함해서 가족들까지 28만 명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없애는 조건으로 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원, 교원, 아니 오길량 박사님 두 따님이 아무 죄도 없이 수용소에 끌려가 있는데 이 두 사람 살려내는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저도 돈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햇볕 정책 무려 그 10년 동안 줬던 게 공식적으로 69억 5천만 달러를 줬어요. 이거를 한국 교회가 준 돈까지 합치면 1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는데 69억 5천만 달러만 줬다고 해도 북한 주민 2,400만이 23년치 식량 살 수 있는 쌀을 비료를 줬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주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조건을 내세울 수가 있었어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하라는 조건, 해원, 교원 구출하는 조건, 탈북자들 강제 송환 중단하는 조건, 라오스 9명 꽃제비 데려오는 조건. 피곤하시죠? 아니죠. 저도 피곤했어요.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정리가 된 게 프라이카우프예요. 자유를 사오는 조건으로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많은 돈 쌓기로 동독하고 서독하고 분담됐을 때 지원했던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줬어요. 우리는 사실. 축적으로. 10년 동안.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주면서 한 번이라도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하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저 낮은 선봉 지역, 지금도 한국 교포교회들, 저 LA에 있는 큰 교회들부터 낮은 선봉 지역에 보안 짓는다고 엄청 돈 들어가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체제가 한계 상황으로 가니까 가장 통전부에서 공작 대상 1호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돈 나오기 제일 좋고. 이렇게 많은 달러가 들어가면서 9명 꽃제비들 이 아이들 살려내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안 하잖아.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지원을 할 때는 변화가 있을 때 지원을 해요. 그리고 북한이 못 견디고 도발할 때는 억지해요. 우리가 이 원칙을, 북한이 사실은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한 3년에서 10년 지켜나가면 북한은 버틸 수가 없어요. 못 버팁니다.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명확하게 얘기하면요. 박근혜 정부 4.5년입니다. 이 한국, 대한민국에 주어진 일종의 기회인데 이 4.5년 안에 북한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안 죽으려고, 북한도 안 죽으려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북한도 그 뒤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북한 정권 뒤에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안 무너지려고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남 전략이라는 게 나오죠. 남한 상대로 무슨 주장을 하느냐? 제가 질문했던 이 두 번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6.15 선언, 14선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북한이 얘기하는 연방제인데 이 연방제, 오늘은 얘기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되는데, 이게 하여튼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 저렇게 보기에 저한테 한 15번 들은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15번이나 듣고 주변 친구들을 설명 안 해줬기 때문에 제가 또 16번째 설명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자, 북한이 지금 한계 상황으로 점점 가다 보니까, 북한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한 상대로 핵전쟁 하겠다, 전면전 하겠다, 말은 큰 소리를 치는데, 실제로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려는 건 연방제와 평화체제라는 겁니다. 근데 파트너가 북한하고 남한이 맺는 게 연방제고, 미국하고 맺는 게 평화체제죠. 자, 이게 뭐냐? 연방제는 이거죠. 자, 연방제. 자, 남북이 이렇게 두 개의 체제 이념 시스템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분명히 통일은 자유통일 아니면 적화통일이고 북한은 내부적으로 주체혁명 위협이라는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남한 사람 만날 때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을 하죠. 이게 그래서 대남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5분 들으신 분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한의 대표와 북한의 대표를 그 이념 체제 시스템에 따라서 남한도 뽑고 북한도 뽑아가지고 통일의회를 만들고 남한 국회의원, 북한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통일을 추진해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북한 일당 독재, 일당 지배하는 시스템하고 연방제 통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300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뽑았다고 가정을 할 때 남한 3당, 2당, 1당 쭈루룩 분배되지만 여기에 제1당은 노동당이 되죠. 북한 정권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북한 정권이 지배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당연한 얘기죠. 남한의 국회의원은 북한보다 다 많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나 남한은 자유롭게 선거하기 때문에 쪼개져 있죠. 정당이 여러 개지만 북한은 정당이 하나죠. 북한은 선거를 이렇게 하죠. 투표용지, 국회의원 선거를 하긴 합니다만은 뒷면 까보면 후보자 이름이 딱 한 명만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찬성 투표해야 되고 하얀색 찬성함에다가 찬성표 던지면 끝납니다. 북한은 공개 투표합니다. 반대 의사 표시를 못하죠. 자, 북한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된 다음에 연방제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미국처럼 독일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되지 않은 상태, 일당 독재, 일당 지배, 주체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북한 체제하고 연방제를 하게 되면 평화 통일은 되는데 평화적으로 적화되죠. 이게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 통일은 연방제 통일이고 북한이 하도 수십 년 이 주장을 하다 보니 연방제 통일을 맺고 난 다음에 미군 내보내고 주체혁명 위협을 완성하겠다고 북한이 하도 오랜 기간 주장하다 보니까 예전에 남북정상회담을 2번을 했습니다. 2000년 6.15 선언, 2007년 14선언. 자, 남북정상회담 할 수 있어요. 뭐 해도 됩니다. 정상회담 합의문도 나올 수 있어요. 뭐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6.15 선언 2항이라는데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6.15 선언 2항에 남북이 이런 방향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통일하자는 얘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마치 북한의 연방제를 받아들인 것 같은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차마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 어쨌든 애매한 표현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남측의 연합제라는 게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도 연방제와 비슷한 단어인 연합제라는 게 들어가지만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건 높은 단계 연방제건 고려 연방제건 간에 북한의 연방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측의 연합제라는 겁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나와 있는 이 연합제라는 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끝나야 된다, 망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민주적인 선거가 가능해진 다음에 연합제로 들어가자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자유통일로 가기 위한 과도 단계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가 그렇게 해설을 아주 자세히 해놨어요. 북한의 시스템과 남한의 시스템을 내버려 두고 각각 대표를 뽑아서 이른바 상호 체제 보장을 한 다음에 통일을 하자는 연방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근데 이게 관련성이 있다고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남북 문제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남북 문제로 풀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하도 주장을 하니 원래 이거 넣어주려고 생각은 없었겠죠. 근데 이제 넣어준 거예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넣어줬겠죠. 근데 이제 2007년에 14선언, 2007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6.15 선언을 재확인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남남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종북 친북 논란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 6.15 14선언 안에 연방제가 들어가 버리니까 북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한 주장은 아주 명쾌하다 그랬죠. 명확합니다. 북한의 이 김일성이 만든 게 연방제, 풀네임이 고려연방제인데 북한 주장에 따르면 이게 발전되고 구현된 게 6.15 14선언이고 이게 이행되면 김일성 통일노선이 관철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6.15 선언은 영생불면의 주체 사상이 구현된 고려연방제를 남한이 받아들인 거라고 노동신문에 나와요. 그냥. 14선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 남한의 대통령이 와서 북한의 이 고려연방제라는 주체 영역 위협을 흠모한 바 북한식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4선언에 연방제를 들여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 표현이. 북한 표현에 따르면 이 세 가지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맨날 하는 얘기가 점점 한계 상황으로 가면 갈수록 북한이 어려워질수록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남한에 빨대는 꽂아야겠고 어떻게 합니까? 6.15 14 연방제 이행하자는 거예요. 맨날 이거 이행하라는 겁니다.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 북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6.15 14선언 연방제 이행하라는 포스터입니다. 맨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북한이 들들 볶았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인데 이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고 있고 원래 좀 빠르게 나오는데 제가 대신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6.15 14선언 이거 이행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라고 김정은이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뭐 소리 안 나오고. 네, 뭐 그냥 넘어가죠. 여기 저 이명박 이름만 들어놓고 도끼질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이명박 쥐새끼 무리에 대한 1100배의 복수를 다짐하는 것은 왜 북한이 저렇게 나가느냐? 이명박 정부 때 왜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가느냐? 북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강경정책이나 압박정책을 펴서 그런 게 아니고요. 6.15 14선언 연방제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9년 11월 31일날 북한이 화폐개혁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경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북한 내부에서 화폐를 새로 찍어냈어요. 그런데 더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3대 세습도 해야 되는데 김정일은 병상에 안아보고 있었고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월 11일 날, 바로 다음 날, 북한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성명을 냈죠. 이게 성전입니다. 홀리워. 왜 성전을 남한 상대로 하겠다고 얘기하느냐? 남한이 6.15 14 연방제를 이행 안 하면 성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북한으로서는 퇴로가
6.15, 14 연방제 이행시키는 것 말고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까지 일으킵니다. 성전하겠다 그러더니 남한이 이행 안 하니까 진짜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북한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은 예전에 평양도 왔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잘하면 6.15, 14 연방제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찔려내는 겁니다. 6.15 이행해라, 14선언 이행해라. 2013년 1월달 한 달만 보면은 하루에 북한이 6.15, 14선언 연방제 이행하라고 기사, 성명, 논평 낸 게 하루에 최소 15개 이상씩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자, 그러다가 남한에 박근혜 정부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꾸 원칙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 입장에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 청와대 안방만이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면서 계속 막 들들 볶았어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6.15, 14 연방제 이행할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월 12일날 핵실험을 해버리죠. 왜? 6.15예요. 14입니다. 연방제입니다. 실제로 핵전쟁 전면전은 못하잖아요. 능력이 안 되죠. 자, 그런 다음에 개성공단 가지고 계속 장난도 쳐보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박근혜 대통령이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북한의 고민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6.15, 14 연방제입니다. 그래서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북한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 거 아니 남한 상대로 공간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한 공간 협박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을 실질적으로 위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핵무기 미사일 개량하는데 더 열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단속을 해요. 그러다 보니 탈북자 단속이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라오스 9명 꼬치비들 왜 회유 협박해 가면서까지 다시 북한으로 끌고 가고 기사회견 하느냐. 그만큼 북한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북한에 요즘 계속 나오는 일들인데 요즘 이 탈북자들 상대로 북한이 하도 공작을 하니까 예전하고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김정일 시대에는 탈북자들 못 나가게 하는 거였는데 김정은 시대가 되니까 나가는 건 막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공작을 해서 무조건 탈북자들 중국으로 오면 찌르죠. 그래가지고 정보 왔다 갔다 하면서 돈도 좀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 있는 친인척 같은 경우 너 나한테 정보 안 주면 죽여 라고 공갈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탈북자 출신 간첩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북한에 지금 파르스 정책입니다. 탈북자들 막지를 못하니까 넘어간 탈북자들 대상으로 공작을 해서 간첩으로 만들어버리고 탈북자 사회 이간시키고 그리고 남한에 있는 국민들하고 탈북자들 사이를 또 이간을 시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나쁜 짓은 골라서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점점 남한의 친북이나 정북 세력들이 동원해가지고 이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말을 하는 뭐 얼치기 형태의 스피커들도 굉장히 많아져요. 이 탈북자들. 근데 이거는 뒤집어 보면 북한이 어려워져서 그렇습니다. 중국의 수학대 행을 한 아이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진 노래 이게 김정은 시대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기자회견 한 다음에 이런 데로 갑니다. 뭐 거의 확실하죠. 이 전거리 수용소죠. 예전에 그곳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탈북자 출신 임정진 씨라는 분이 수용소 그림들입니다. 이 전거리 수용소는 정치범 수용소보다 레벨이 낮은 데인데 여기 집중적으로 꽃제비들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이 수감된 사람들이 5,000명인데 사실은 이제 5,000명 넘고 10,000명 넘을 때도 많다고 해요. 이분이 7년 동안 이 감옥에 있었는데 죄 아닌 죄로 묶여가지고 매일같이 시체들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탈북자들 강제로 끌고 간 다음에 기자회견 아무리 그럴싸하게 한다고 해도요 선전용으로 써먹고 그런 다음에 이 정보가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런 데로 보냅니다. 거의 확실하다고요. 처형하는 경우도 많고 이 라오스 9명 꽃제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의 확실하다고 막 특히나 수용소들이 이 꽃제비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이제 이게 그 그림들이에요.
말도 안 되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인간 생존입니다. 먹을 거 없어서 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는 거예요. 뭐 그래도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 대북지원하고 연계시켜서 한마디 더 하자면은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식량을 준다고 해도 절대로 이런 데는 안 나와요. 방법이 있다 그러죠. 북한 사역하시는 분. 관계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습니다. 제가 적어도 13년 동안 이렇게 확인해보고 저렇게 확인해보고 북한 체제상 불가능합니다. 북한 당국과 포션을 나눠가지고 나눠먹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북한 체제의 문제예요. 북한 시스템이 저렇기 때문에. 북한 아이들 저 라오스 9명을 포함해서 저 사람들을 살려내는 길은 뭐냐? 통일하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해방시켜요. 구원해요. 식량을 지원 많이 해봤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압록강 두만강에서 우리 한 양동이만 들고 가도요. 그거 다 북한 당국에 뇌물을 줘야 돼요. 일정으로. 그리고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을 가죠. 우회전이죠. 주시는 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저 사람들을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해방하고 영적으로 구원시키는 건데 이걸 하는 게 통일이에요. 이게 자유통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건 안 하건 본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국에서 하는 거지만 그 부분들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할 땐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은 해방하고 구원하는 거라는 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자유통일 시켜야 돼요. 자유통일은 뭐냐면요. 남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북한 사람도 자유를 누리게 하자는 거예요. 북한은 2,400만에게 자유를 주자는 게 자유통일입니다. 이 아이들을 포함해서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이 될지 모르는 꽃제비들을 포함해서 북한의 2,400만 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적어도 지금은 지원이 아니고 해방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교과서적인 정답이다. 성경적인 해답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핵 문제 제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평화체제 얘기. 자, 1번 10분 중에 7분이 오답을 내신 이 평화체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핵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북한은 지금 남한 상대로 6.15 14선언 연방제를 관철을 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국제적으로 공인하기 위해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해요. 이 평화협정이 완성된 상태를 평화체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평화협정 평화체제 얘기가 나오느냐? 핵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죠. 자, 북한 핵무기는 아주 크고 무겁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아지죠. 그래서 미사일에 닿습니다. 이거를 소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아진다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고 예리해집니다. 아직은 안 됐다고요.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안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되느냐? 앞으로 3년에서 10년이면 북한 핵무기는 작아져서 미사일에 달아버려요. 미사일에 달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북한 구원, 북한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핵무기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면 북한 구원, 북한 해방커녕 남조선 해방이 될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오히려 적화 통일로 갈 가능성도 많아져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게 북한이 얼마나 공작을 하는 일일까? 정말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데 이 북한 정부는 정말로 나쁜 짓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워낙 공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한에 와서 탈북자 출신으로 이 안보 강사로 군부대 같은데 스피커로 활동하는 분들이 북한 핵무기 보유해야 된다. 북한 핵무기 정당하다. 북한 제재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탈북자들은 일단 남한에서 북한 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좌파 탈북자도 아니고 종북 탈북자도 아니고 뭔가 선이 들어온 거겠죠. 북한에 있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인다고 공갈 협박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들을 교회를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아셔야지 정확히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핵무기가 만일 작아져서 미사일에 달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북한 구원, 북한 해방은 멀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냉정하고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불가능해져요. 이렇게 됩니다. 핵무기가 작아지면은 미사일에 달아요. 미사일은 세계에서 6번째 수준으로 북한이 끌어올려놨어요.
인민들은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돼 있지만 북한은요, 선군 정치라는 게 모든 걸 군사적인 데 쏟아붓는 거예요. 아니, 김정일이 선군 정치를 거의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대북 지원으로 북한에서 먹여 살려야 되는 충성 계층들에게 식량을 조금 주고 남한에서 돈, 쌀, 비료 뜯어낸 다음에 이거 일부를 충성계층 북한 정권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 먹여 살리는 데 써버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써야 되는 돈을 절약을 해서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식량은 군부대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북한이 버텨왔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미사일을 업그레이드 계속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완전 엉망진창인데 이슬람하고 자웅동체처럼 동맹상태로 가버렸습니다. 이슬람의 영과 북한의 주체사상 영이 완전히 하나로 돼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이슬람에 제일 무기 많이 파는 게 북한, 이 여러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이란하고 시리아 같은 나라하고는 거의 동맹체제예요.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만일 핵무기가 작아져가지고 달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실전 배치라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남한 상대로 얼마든지 국지전을 일으킬 수가 있죠. 천안함 연평도 사건 같은 거 일으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지금이야 국방부 장관이 한 번만 더 일으키면 가만 안 놔둔다라고 이를 갈고 있어요. 아예 그 원점이라고 해서요. 이 미사일이 날라오는, 북한의 미사일이 날라오는, 포탄이 날라오는, 총알이 날라오는 그 지역까지 완전 때려버리겠다라고 국방부 장관이 지금은 얘기를 하는데 핵무기가 작아지기 전까지. 핵무기 작아져버리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경제 때문에. 왜? 핵 미사일이 날라올 수 있잖아요. 감히 이런 얘기를 못해요. 만약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당장 외국 자본 빠져나가요. 아니, 핵 미사일이 수도권에 떨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서 어떤 투자가가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 할수록 자본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죠. 그때가 물론 다시 들어와요. 그러나 만약 핵무기가 작아져서 실전 배치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북한에 응징하겠다,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정치인들부터 제일 앞장서서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막론하고 일단 경제는 지켜야 되니까 북한하고 타협하라고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만일 작아져서 실전 배치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남한 상대로 핵전쟁 전면전 이거 6.25 때 같은 전쟁이 아니라 서해안에서 찝쩍거리고 DMZ에서 찝쩍거리면서 군대가 청년들 뭐 1명, 2명, 10명 100여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북한 요구 들어줘야 돼요. 북한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처럼 변화됩니다. 인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돈 달라면 돈 줘야 되고 쌀 달라면 쌀 줘야 돼요. 비료 달라면 비료 줘야 됩니다. 근데 돈, 쌀, 비료를 안정적으로 뜯어내기 위해서 남한의 인사권을 장악해 갈 겁니다. 이거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눈치를 봐야 돼요. 한반도 평화라는 이름으로 북한하고 타협을 하면서 눈치를 점점 봐야 되는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별 문제 안 하지만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는 영체가 남한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무슨 북한이 구원 북한의 방을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한반도가 수렁으로 또아리 치면서 들어가는데 만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북한을 열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북한을 여시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홍역을 치러야 됩니다. 아마 전쟁으로 통일될 겁니다. 자유통일이 됩니다. 또 우리가 평화적으로 자유통일하려면은 북한 핵무기가 3년에서 10년 정도 작아지기 전에 핵을 폐기시켜요. 그래야지 평화적인 자유통일로 가는데 핵이 폐기되겠느냐?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폐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 정권입니다. 북한의 포스터예요. 병진 노선. 핵무기 개발하고 경제 개발을 병진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절대로 핵을 폐기하지 않겠다. 자, 핵 건설과 경제 건설을 병진해서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 주체 역량 위협을 완성할 수 있다고 북한은 보는 겁니다. 남한의 종북이나 친북 세력도 많아지는 것 같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남한에서 자기 편 드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핵무기도 점점 예리하고 날카로워지니까 앞으로 한 3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을 때우면 돼요.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 작아져서 실전 배치된 다음은 그 다음에 전 세계에 공개해버립니다. 한미연합사도 장기적으로 해체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협상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한미연합사까지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남한은 그야말로 벌거벗은 북한 앞에 벌거벗은 채로 배를 내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요. 북한의 핵무기는 김일성이 54년부터 개발한 거예요. 그냥 개발한 게 아니고 핵무기만 있으면 주체 혁명 위협을 완성할 수 있다. 이거 뭐냐? 악신도 이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54년도에 핵무기 방위부 만들고요. 79년도에 본격적으로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50메가와트 원자로라고 해가지고 소련, 중국 눈치 보아 가면서 그러면서 원자로를 7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핵 만들기 위한 거예요. 전기 만드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프랑스 위성이 영변에 약산 진달래고 거기 북한의 핵시설을 촬영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 폭로가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30년 넘게 북한 핵무기 해결하려고 세계가 달라붙었어요. 그러나 해결 못했습니다. 시간을 주고 자금을 많이 줘봤어요. 그러나 오히려 북한은 국자회담 하는 가운데에도 시간도 벌고 자금도 벌더니 드디어 2006년도 육자회담 6나라가 모여가지고 북한 핵 폐기시키겠다고 회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육자회담 하던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해버립니다. 핵은 말로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북한 정권의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 핵은 북한 정권입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핵은 없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북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해방하기 위해서라도 3년에서 10년 이내에 우리가 자유통일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의 인질로 끌려가서 한국이 버림받은 땅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3년에서 10년 내에 핵을 폐기시켜야 된다. 이 얘기인즉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시켜야 된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점점 심해질 겁니다. 적과 통일돼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적과 통일이 뭐냐면요. 6.15 14 연방제가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실현이 됐다 그러면 뭐 돈만 벌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어요. 그냥 만문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질서도 없고 아무런 기준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겠죠. 돈만 벌겠다는 사람은 공산주의 사회건 자본주의 사회건 살아남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도망가야 될 겁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방향이 있겠죠. 지금 중국에서 선교하고 돌아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중국에서 복음 번지는 속도가 엄청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얘기입니다. 촛대가 옮겨집니다. 우리가 자유통일로 넘어가지 않으면요. 그러면 촛대가 옮겨지면서 한국 복음화율은 떨어지고 그리고 중국이 복음화되면서 대륙으로 옮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세계 선교로 나가든 아니면 미국으로 도망가든 하겠죠. 저주받는 뭐하러 그걸 자초합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흔히 종북이나 친북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하느냐. 이 6.15 14 연방제를 이행하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함께 북한 주장을 똑같이 따라해요. 그러면서 북한의 또 다른 요구사항,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맺고 그리고 미군을 철수하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한국의 유력한 정당까지 이 주장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이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평화협상하고 평화협정 맺고 미군 나가는 거죠. 만일 그런데 한국이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월남불 나는 겁니다. 월남이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망했잖아요. 평화협상, 평화협정, 미군 철수로 갑니다. 자, 평화협상, 평화협정 맺고 미군 철수로 이어지면 예전에 월남이 망했던 것처럼 공산화되기 때문에 평화협상, 평화협정 주장하시는 분들이 미군 철수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비판에 받는 거예요. 왜? 월남이 평화협상, 평화협정 맺고 미군 철수해서 공산화되고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에서 또 주장하면은 너 월남처럼 공산화하자는 얘기냐?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내가 평화협상, 평화협정은 주장하지만 미군 철수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평화협상, 평화협정 체제로 들어가면은 미군은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월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월남 북월맹 우리하고 남북 분단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지긋지긋했어요. 남월남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이 지겨우니까 북월맹의 요구를 들어주라. 우리처럼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랬어요. 이게 곧 평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평화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평화를 찾으려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73년도 1월 달에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자, 평화협정을 맺고 나서 미군이 나간다, 안 나간다 말이 많았지만 2년 있다가, 2달 있다가 미군이 나가버렸어요. 왜?
남북이 평화협정 상태로 들어가면은요, 평화체제로 들어가 버리면 외국 군대를 주둔할 수 없어요. 한국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한국은 53년도 7월 27일 날, 오늘이 며칠이죠? 내일이네요. 바로 60년 전이네요.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내렸어요. 정전협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외국 군대는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은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평화협정, 평화체제로 들어가면은 이 정전협정 10조인가에 들어가 있는 외국군 철수, 즉 주한미군 철수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제하자는 얘기는 곧 미군 철수입니다. 자, 월남이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죠. 평화협정 맺고 평화체제로 가고 미군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난 다음에 왜 자신만만했냐면, 남월남의 티우 대통령도 월남은 야, 잘 살고 잘 먹기 때문에 저 북월맹 공산주의 사회 10년 안에 망한다 그랬잖아요. 게다가 73년도에 미군 나간 다음에 74년도에는요, 사람 참 속이기도 쉽지, 유전이 남월남에서 발견이 됐어요. 다 조조했습니다. 이제 잘 살게 될 거라고. 잘 먹게 될 거라고. 근데 잘 먹고 잘 살긴 뭐 잘 먹고 잘 살고. 미군 나가고 2년 있다가 어떻게 됐냐면 북월맹이 밀고 내려왔어요. 우리로 따지면 북한이 주체사상 악한 영에 똘똘 뭉쳐가지고 밀고 내려온 겁니다. 다 망하고 다 끝난다 그러더니 이거는 군복도 없고 총도 없는데 그냥 축창 들고 내려와 버리네요. 내려와서 50일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물론 통일됐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어떻게 되느냐? 자유통일이 아니라 적화통일이 되죠. 나중에 지나 보니까 남월남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350만 명은 수용소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평화협정입니다. 이게 평화체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협정, 평화체제 한국에서 엄청난 속도로 번지고 있죠.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방향은 북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북한의 악한 체제는 하나님 심판대를 위해서 심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통사정해야 됩니다. 이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 정권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선한 리더십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4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통일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이거 기도해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자유통일될 수 있도록 북한의 저 사악한 체제가 끝나고, 하나님 이제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리더십이 북한에 만들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지금 정전협정 60년 된다 그러니까 난리죠, 난리예요. 한국의 큰 교회들 중심으로. 이거 찍죠? 네. 그냥 찍으십시오. 아니, 뭐, 참. 아니, 저 한두 번 하다 그만둘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더 하더라고요. 북한 선교한다는 흐름들이 점점 이쪽으로 거의 쓰나미처럼 몰려가는데, 이거 잠깐 꺼주시고. 떴어요? 예.